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문벌귀족의 병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문벌귀족이 어떻게 부패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끝나고 잠깐 스톱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전에 고려 전 초에 그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자 라는 얘기죠. 고려 전기 대외항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대외항쟁, 대외관계 어떤 일들이 있느냐, 페이지 115쪽이고요. 자, 그 고려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윗동네 거란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고려가 있었고 옆 동네는 이제 송이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송과 거란의 관계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거란족은요 항상 너무 춥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과 계속 그 속칭 맞짱을 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니네 나라를 땅을 내가 이제 먹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 선포를 해버리고 고려와 송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신이 뭐였죠? 당나라였어요. 근데 당나라에 반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수당 송이잖아요. 수나라도 마찬가지고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송나라는 만들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치다. 글로써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사력이 조금 약해요. 하지만 고려는 뭘로? 힘으로.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그 영역은 작지만 막강한 대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송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6쪽입니다. 이랬던 이런 그 10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갖고 있었는데 거란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버려요. 엄청나게 커지고 이들이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요라고 해서 국가를 세워버려요. 그런 다음에 고려에게 야, 이제 니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 송하고 단교하고 우리하고 노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 우리가 다 하는데 니들 쳐들어와 봐야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 어디 동네에서 코찔찔이 놀던 놈들이 국가라고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냐? 뭐 이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거란은 요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도 그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좀 규모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송을 치러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고려예요. 송을 딱 치러 갔을 때 고려가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세 차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란의 대장군 소송령을 보내요. 소송령을 보내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수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렇죠? 수나라 300만 대군도 다 물리친 대국이었는데, 그렇죠? 80만. 하여튼 80만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고려는 채 20만이 되지 않았던 병력이에요. 10몇만이 이 전체 병력이었는데 80만을 이끌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당시의 왕은 성종대입니다. 성종대라고 하면 유교정치, 그렇죠? 우리 유교정치를 시행하고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쳐들어왔고, 집권 세력은 이제 부패
부패가 아니고 이제 보수화된 관리들, 문벌 귀족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문벌 귀족이 집권을 했을 때죠. 아무래도 보수 관리들이 많았던 시기에 1차 침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차 침입 기억번 116쪽이죠. 거란의 소손령은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끊을 것과 아울러 고려가 차지고 있는 예탕을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송과 단교해라라는 거예요. 송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섬겨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란과 놀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고려 땅 있잖아요. 고려가 회복한 땅,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렇죠? 요렇게 이제 그 영토를 확보했는데 저기를 태조 왕건이 확보했단 말이죠. 그 영토를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는 뭐냐면 니들은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겠느냐, 그렇죠?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요 정도 영토가 커졌으면 됐지 뭘 또 우리 땅을 침범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성종 때 그 고려 조정은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거 야, 이 80만이면 장난 아닌데 우리 빨리 짐 싸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오히려 어떤 관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땅 떼주고 얘들 얘기대로 하자라는 거 엄청난데, 그렇죠? 그때 이제 서희가 등장을 하면서 니들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갔다 와 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종이 그럼 갔다 와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서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딱 꽂고 그리고 가죠. 대화를 요구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근데 실제로 딱 봤더니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우리 병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 쟤들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희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얘들이 싸울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럼 한번 수를 던져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던지게 되죠. 자, 첫 번째, 뭐 송과 단교 좋다 이거지. 우리도 송과 놀기 싫었다 이거야. 니들이 얘기하는 주장을 한번 봐볼까 라는 얘기죠. 자, 거라는 얘기합니다. 야, 송하고 이렇게 먼데 우리는 영토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 안 노느냐, 차라리 얘들하고 놀 거면 우리랑 노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얘기지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서희가 송과 단교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너넨 그래서 안 돼. 니들이 여기가 니네 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어? 여진 애들이, 무수히 많은 여진 떼강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태조 왕건 때 눈치 보여서 그랬지만 그 이후에 몇 번의 사신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엄청 많이 보냈는데 받은 적 있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보냈지. 근데 니네도 안 갔지, 우리도 안 왔어. 왜? 여기 가서 싹 다 죽었다라는 거죠. 금은보화는 싹 다 털리고 그리고 다 죽었어. 한두 번을 보낸 게 아니야. 계속 보냈는데 이랬단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야? 여진들 때문에, 이 여진족이 활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무역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송과 노는 거지. 이 여진이 없다면 니들하고 못 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야, 영토를 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너무 웃긴다라는 거죠. 니들이 신라 계승을 했다라고? 참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고려라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의 옛 땅을 니들이 불법 침략하고 있지. 그것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이거 국제법상 우리가 던져버리면 니들 어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찔하죠. 다른 나라에 한번 물어볼까? 이게 지금 니들이 불법 침략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땅을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땅을 회복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도 못마땅할 따위 니들 따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강도들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소손령이 이제 여기에서 크게 몇 방을 두드러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봐보자. 이제 야, 니네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오히려 달래요. 이 여진족 때문에 니들이 일단 얘들하고 거래를 못 끊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지를 우리가 싹 다 토벌해주면 어때?
그렇다면 우리가 얘들하고 송하고 놀 이유가 전혀 없지. 니들하고 놀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싹 다 토벌해줄게. 그리고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싹 다 해줘요. 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주고 됐지? 이제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갈 테니까 니들이 우리 와야 돼. 그래서 친조를 약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친조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왕이 직접 가서 아련하고 그 친교 관계를 맺는 것을 친조라고 합니다. 이 친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 이 정도 됐으니까 갈게라고 하는데 서희가 잠깐 그러는 거죠. 잠깐, 야. 니들이 가고 나면 니들 입장에서는 수도가 저 위인데 그러면 여기는 변방인데 그럼 요거는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들이 지켜주든가. 이 얘들 전쟁해야 되는데 뭘 요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친교관계 맺을 건데 뭘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니들의 힘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해줄게. 요쪽에다가 우리가 6개의 줄을 설치하는 것이 어때? 이름하여 강동육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 난 그냥 갈게. 그리고 우리가 강동육주를 그래서 압록강 근처까지 회복을 하는 그렇죠?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강동육주의 확보입니다. 엄청나지요. 이것이 그 서희의 그 유명한 그 외교 단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이게 똑똑하면요 전쟁 안 하고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 오히려 영토를 뺏기고 도망가자고 하는 보수 관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토를 더 오히려 확정을 시켜버렸잖아. 압록강까지. 그렇죠? 엄청난 일이에요. 소송령은 집에 갔지요. 그래서 거란 왕이 어찌 하고 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딱 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 두드러 맞는 거지. 근데 이제 거란은 기다렸어요. 뭐 고려가 친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걸려도 고려는 깜깜 무소식이고 그리고 단교를 약속해놓고 계속 친교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거란은 속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침입을 들어옵니다. 거란 애들이 2차 침입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2차 침입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비중이 없어요. 시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2차 침입 설명드려도 10분 넘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침입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원인은 강조의 정변입니다. 자, 이 강조의 정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서북 쪽의 병마사예요. 이쪽에 그 국방을 총책임하고 있는 장수였던 사람이 이 강조인데요. 당시에 그 목종이 있었어요. 고려왕 목종이 있었는데 이 목종이 뭐 여차저차해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켜요. 그 궁 안으로 쳐들어가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조의 정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거란의 거란 왕도 성종이 있어요. 거란 왕 성종이 이걸 가지고 요거 봐라 됐다. 우리가 치자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친조 약속이죠. 원래는 친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송하고 계속 놀고 있어요. 단교하는 게 아니고 열받죠. 속내는 그렇지만 표면상으로는 그거예요. 자, 어찌됐건 니들 나라하고 우리가 친조는 안 했지만 입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친교 관계 아니냐. 그래서 형과 아우의 나라인데 형이 어떻게 아우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내가 가서 정치 질서를 바로잡아줄게. 그런 의미에서 2차 침입을 해요. 그래서 총 40만 대군을 병력을 이끌고 거란의 왕이 직접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아주 쑥대밭이 돼요. 고려의 궁이 잠식당하고 그래서 거란 애들이 고려궁 당시에 이제 이 왕이 현종이었는데 이 현종은 이제 피난 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2차 침입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직접 거란 왕이 직접 내려와서 왕을 못 잡았어. 고려 왕을 못 잡았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에 이 거란이 크다고 그랬죠. 요 나라가 있는데 이 요 나라가 엄청 큰데 이 옆에 여진족이 점점 형세를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나라를 점점 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요 나라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고려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친조 약속을 지킬게요. 그래서 명분을 체면을 살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또 믿고 돌아갈게라는 거죠. 급하지 솔직하지. 그래서 퇴각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양규 장군이 퇴각하는 이 거란군을 뒤에서 쳐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규의 선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2차 침입이에요. 자, 때는 흘러서 이제 갔는데 이 거란이요 형태가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여진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거란이 조금씩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려는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고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송나라하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거란이 어쩔 수 없다. 얘들 빨리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얘들하고 같이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아주 지독하죠. 3차 침입을 넘어오는데 이때 3차 침입은 소배압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와요. 소배압. 그래서 10만 내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지요. 이때 우리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이 열심히 뛰어가서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주대첩. 자,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지금 3차 침입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박살을 냈는데 그 박살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 고려군은요 당시에 군대를 20만 대군으로 양성을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10만 대군 뭐 10만도 안 됐었다고 두드러 맞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텼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차 침입에서도 그 궁궐이 그 장악당하고 이런 위기감에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30만 어이구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고려 병력을 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만 대군이 있었고 뭐 10만 이거 웃긴 놈이네. 그래서 쳐가지고 돌아간 곳은 1000명 정도 만 돌아갔고 나머지는 다 박살을 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란이 맨 처음에 쳐들어와서 거란의 침입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거란 침입 이후에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강감찬 장군이요 왕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얘들의 침입을 이렇게 두드러 맞았느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비를 내야 된다. 국경 방비를 다시 하자. 어떤 거? 천리장성을 일단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니 이것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 아예 여기에다 장성을 쌓아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에 성을 쌓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침입 때 우리가 궁을 장악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궁을 수비하는 이 도성 이거 자체도 굉장히 허술했으니까 넘어와서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성을 다시 쌓는 거죠. 이 나성을 축조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성 축조와 천리장성 이 축조는 이 3차 침입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16쪽으로 갑니다. 자, 116쪽 2번의 10세기 거란의 침입이지요. 자, 양거래 1번의 원인 뭐 됐고요. 양과로 2번의 전개, 기억번에 1번의 1차 침입. 그래서 기억번 대경, 거란의 소손령이 쳐들어왔지요. 니은번 전개 어떻게?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지. 그래서 강동 6주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아주 멋있다라는 거예요. 성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그 2번에 보시면 2차 침입이 있죠. 그래서 거란의 성종,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강주의 정변 때문에 쳐들어왔는데, 양주가 선전을 했었다. 3차 침입은 뭡니까? 강감찬 장군이죠. 귀주대첩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거고, 양과로 3번의 결과에서 나성을 축조했고요. 그리고 청을리장성을 쌓게 되니 새로운 국경을 설정한 새로운 시대 고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란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씩 이제 약간의 평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도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북방에서 지금 누가 컸어요? 여진족이 엄청 커버렸습니다. 이 여진족이요.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거란을 박살내버리니 이 동북아의 정세가 또 한순간에 소용돌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자, 이 여진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거란족을 아주 박살 내놓고 얘들을 쑥대밭을 내놨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거란은 전쟁을 3번 했는데 얘들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왜? 얘들은 생각했던 게 어느 나라예요? 이 대국 송나라인데 고려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죠? 그리고 여진한테 두드려 맞아서 박살이 난 나라가 또 거란이에요. 요 나라지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데 얘들이 박살이 났어요. 북방에서 이 여진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서 예전에 거란 땅을 다 회복하고요. 더욱더 커지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려요. 이야, 이게 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얘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려를 이제 치게 되는데 일단 금을 세우기 전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금을 세우기 전에 여진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거란이 무늬만 남아있을 때예요. 막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여진족이 엄청 컸어요. 자, 당시에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았고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자, 이 고려 정부에서요. 이 여진족 뭐하는 놈들이야. 야, 얘들 막어. 그러면서 윤관. 너무 유명하지요. 야, 윤관 장수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여진족하고 일대 격전을 벌이는데 누가 이기냐면 윤관이 패배해요. 자, 윤관이 박살이 나버린단 말이죠. 이 여진족 그냥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 동네에 그냥 놀고 있던 형이 아니에요. 동네 형이 아니고 엄청난 강대국이고 강대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두드러 맞아버렸죠. 항복. 자, 여진족에서 길을 열어 이제. 니네 나라 이제 내가 밀고 들어갈게. 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복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니들은 여진족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고 니들은 부족 아니냐. 그런데 이 여진족 지금 보니까 국가로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다운 면모를 가졌으면 이 국제 질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복을 했지 그러면 항복 절차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국가하고 전쟁을 하는 게 맞고 부족이 침략해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승리를 했으면 승전국답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 얘기를 해요. 좋아. 그리고 그런 걸 얼마나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줍니다. 윤관이 뛰어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패전했습니다. 쳐죽일 막 대신들이 그러죠. 죽을 짓은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시간을 벌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달라라는 거죠. 내가 얘들하고 격전을 해봤는데 세상에 여진족의 그 약점이 있더라. 이 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가겠다. 그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군사를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대신들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들이 나가시오 이렇게 되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싸워봤는데 박살났는데 끝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한번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관에게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하니까 윤관이 얘기합니다. 쟤들은 우리가 3개의 병력을 만들면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보병, 승병, 기병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별무반이에요. 자, 별무반을 이끌고 따그닥따그닥 말 타고 뛰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진족이 아이고 이제 야 뭐 왔어. 군대도 갖고 왔네. 어떻게 우리 자 인솔하려고 했더니 전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싹 다 뜯어 아쭈 요것들 봐라. 지금 제정신 아니네.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점을 다 보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진족을 박살내고 꿇어앉히고 막 군기하기 시작하고 요쪽에 성을 더 쌓고 그리고 더 이상 니들하고 뭐 얘기도 안 하겠다. 이 야만조가 그러면서 이제 훈계하고 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성을 쌓았으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동북구성이에요.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자, 이 동북구성을 쌓고요. 이 동북구성을 쌓으니까 이제 여진족 애들이요. 힘이 약해졌어요. 이 동북구성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빌어요. 빌다가 보면 이제 또 어떻게 공격도 들어가고 그럼 또 막아야죠. 짜증나죠. 고려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 안 되겠다. 야, 쟤들 좀 달래. 여진 불러. 일로 와봐. 얘들아. 니들 불쌍한 것들아. 니들 그러면 다시는 안 쳐들어올 거지?
예. 저희 절대 안 쳐들어갈게요. 먹을 것만 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아, 근데 이것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이거 니들한테 돌려줄게. 라고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처구니 없죠. 지금 입장에서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고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전쟁하죠? 백성들이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그쪽에 우리 같이 동북구성, 천리장성 그리고 전쟁 몇 번의 별모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이 동북구성 쌓고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을 다 따지니까 차라리 얘들 이거 그냥 마무리 짓고 말자라고 해서 돌려주게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해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116쪽 볼게요. 3번에 12세기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전개, 양과로 1번에 전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건데 여진과의 1차 접촉에서 패했죠. 누가? 윤관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숙종한테 가서 별무반을 만들자고 건의를 해서 결국에 별무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병인 신기군 그리고 항마군 승병 그리고 신보군 보병 이렇게 3개 부대로 꾸리고 훈련을 하고 쳐버렸으니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죠. 그런데 이제 예종 때 또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양과로 2번에 보면 국제정세 변화예요. 자, 지금 이 여진족이요. 엄청 열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열받았죠? 이 고려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이제는 고려는 건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빨리 하고 다시 복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 치자? 쟤들 치자. 그러면서 이 거란족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거란을 박살을 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 금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여진의 성장.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군수인 관계를 요구하죠. 야, 고려! 이제 우리는 군신관계야 4대해라고 4대 요구를 하지요. 그때 고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고 수락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이자겸이라니까요. 이 이자겸이 완전히 그렇죠. 그러면서 수락하게 되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것이 12세기예요. 자, 여진의 성장 금나라 건국 후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의 4대 요구를 수락했고 자, 동그라미 2번 영양 북진 정책은 어떻게 됐어요? 좌절이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좌절. 그러면서 금은 또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나라는 이때 송을 치면서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송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송이 남쪽으로 밀려버린 남송시대가 되고 이 모든 게 다 금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려는요. 자, 고려가 섬겼던 남송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금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으로 딱 보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숙문천무현상이 팽배해지고요. 그렇죠? 북진은 좌절됐고요. 당연히 좌절되죠. 지금 북진 되겠어요? 안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금도 엄청 커졌고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7쪽으로 가볼까요? 117쪽입니다. 자, 우리가 117쪽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때는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갈게요. 국외 정세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 고려가 힘들었겠다. 그렇죠? 전쟁도 많이 했고요. 자, 이제 고려는 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지금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까? 문벌귀족이 집권했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이 집권을 했었고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다 깨졌어요. 그렇죠? 엉망진창이 됐고 다시 이 부패한 문벌귀족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패 권력이 팽배해지고요.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 문벌귀족들이 왕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인척관계를 맺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때 이제 그 의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의종은요, 그 기록에 보면 참 진짜, 뭐라고 해야죠? 완전히 그냥 인생 패배자라고 할까요?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정치는 없다. 정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대신들이 하는 거 아니오. 난 술이나 마시고 놀겠소.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왕도 이상한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의종이 정치적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적 실정을 합니다. 그제 의종의 실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벌귀족에 열받은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이 무신들이에요. 이 무신들은요, 일단 그 표면상 어떤 관리냐면 하급관원들이에요. 하급관원. 어쩌다가 이제 한둘씩 상급 뭡니까 고위 관료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요. 이 하급관원 출신이 대다수였던 무신입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숙문천무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숙문천무 현상 때문에 무신을 홀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문관이 무엇을 가졌죠? 군사를 지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지휘권을 문관이 독점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의종 때는 누구냐면 김부식 있죠?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준은요, 김부식의 아들인데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고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 권력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에 정중부가 있어요. 정중부 들어보셨죠? 정중부가 하급관원인데요. 굉장히 충성심이 높았던 사람이고 당시 왕의 호위무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김돈중이 정중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정중부도 이해질세라 김돈준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공격을 많이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왕을 좀 봐야겠다. 어디 건방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싸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어찌 됐건 하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열받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수염을 그냥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돈준이 이따가 두고 파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촛불로 가지고 그어버렸어요. 이게 막 홀라당 다 타버렸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문관 할 거 없이 관료들은요, 남자들은 이 수염이 생명인데 수염이 홀라당 탄 거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죠. 게다가 의종이 즉위하면서요, 나라 꼬라지는 더 엉망이 됩니다. 의종은요, 자신의 집을 많이 만들어요. 쉽게.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 피서를 가지요. 추울 때는 피한을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군대를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놀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여색을 탐하죠. 궁녀들하고 맨날 놀고 술 마시고 이런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아주 신이 났죠. 그렇죠. 부패 권력들은 부패한 왕을 만나면 엄청 좋죠. 그러니까 막 신나고. 그런데 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종이 또 쉬러 가는 쉼터가 있는데 그 보현원에 행차하고 있는데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엄청나게 춥고 막 눈보라가 몰아칠 때 이게 지금 폭설이 내렸다고 뉴스에서 나올 때 있죠. 그 정도 내렸을 때 행차를 하는데 왕이 한번 행차하면요. 수백 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궁녀 따라가야죠. 내관들 따라가야죠. 밥 짓는 궁녀, 청소하는 궁녀, 몸을 씻겨줘야 되는 궁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관들이 엄청나게 내인들이 따라가고 거의 호위무사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고위 관료들은 같이 이제 신났지 놀러 가야죠. 소풍 가는데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관들 높은 애들은 어떻게 가마 타고 말 타고 가고 이 옷도 두툼한 가죽 요런 것들 다 입고 다니죠. 무신들은요 당시 천대 받았기 때문에 집신 신고 다닌단 말이죠. 동상 걸리고 이것도 옷도 없으니까 가죽을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대충 걸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길에 행군하다가 야 여기에서 좀 쉬자. 그러면 이제 천막 치죠. 누가 쳐요? 무신들이 다 치죠. 무신들이 다 치고 왜 이렇게 늦어? 에이 자, 술 마시자, 놀자, 술 마시고 있다가, 야, 심심하니까, 야, 칼질 한번 해봐. 싸워봐. 막 싸우죠. 이런 일도 있고. 60세 고관 무신이 있었습니다. 열 몇 살의 신진 무관이 있었고요. 자, 맞짱 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대선배님을 어떻게 건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그때 당시는 그렇죠? 못 건드니까 야 장난치면 똑바로 안 해? 장난치면 나 가만 안 있어. 어쩔 수 없죠. 이제 떠야 돼요. 맞짱을 떠야 돼. 어떻게? 어떻게 혈기왕성한 사람을 노인네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이 힘 빠지고 그렇죠? 노인 양반이 못 이기죠. 그래서 딱 근데 한 대 폭 맞고 날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내관이 가가지고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관이 정중부가 가서 뭐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됩니까? 어디 하급관원이 중류예요. 그 내관은 중류 신분이 어느 정도 엄밀하게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신분이 아래 것이 위에 사람을 발로 걷어차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 하급 문관도 가가지고 막 짜대게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부르르 하는 것이. 그래서 보현원에 갈 때 그때 이제 무신들이 얘기합니다. 야, 때는 됐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보현원에 가면 말이지. 이때가 기점이야. 거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현원에 당도했을 때 이때 이제 막 술 마시고 놀고 흥에 겨워서 있을 때 무신들이요. 이 보현원을 다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 무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궁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궁에는 지금 아무도 없죠. 궁에 쳐들어가서 궁을 장악하고 이때 가서 여기에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무기들은 조선시대처럼 막 칼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무식해. 손도끼 있죠. 도끼, 철퇴 막 이런 거예요. 막 가지고 그냥 막 찔르고 막 돌리고 막 살벌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현원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켰으니 무신정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170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무신정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궁을 장악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의종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의종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허수아비 왕을 올리고요. 이때 정중부가 정권을 탈취해요. 그리고 정중부가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안에다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짓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중방이라고 이름을 줘버려요. 그리고 공표하죠. 자, 대신들은 들으시오. 이제부터 정치는 우리 집에서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중부의 집에서 정치를 보게 돼요. 궁 안에 왕이 있습니까? 있어요. 왕은 있고요. 궁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냥 궁은 심볼이죠. 그냥 궁이고 왕일 뿐이고 실질적인 왕은 정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방에서 모든 정치를 다 하게 되니 전에 이성육부 배우셨죠? 다 무너지는 거지 뭐. 다 무너지고 이것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정중부가 정치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무관이 하니까 얼마나, 무신이 하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이때 조금은 왕의 편에 섰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역시 무관인데요. 이 경대승이 이 권력을 조금 왕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왕도 좋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경대승도 정중부를 죽여버리고요. 자신의 집에 도방을 또 설치해요. 중방과 도방. 이렇게 이제 도방을 만들고 중방 딱. 그래서 이제 도방은 뭐냐면 신변 경호 부대예요. 경호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중부가 꽤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이런 모습 봤을 때요. 그러니까 정중부를 따랐던 무리들이 언제든 경대승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대승이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 경대승이 몸이 지병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내일하고 있을 때 새로운 강자가 급부상합니다. 이의민이라는 그 무관이 있는데요. 이 의민이 등장을 하고 경대승을 죽여야지라고 했을 때 경대승이 자연사해버려. 그러니까 이의민이 이때 정권을 탈취해요. 그 다음에 다시 중방을 만들고 똑같이 해버립니다. 자, 중방을 만들고 똑같이 하는데 이의민은요. 천민 출신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소금장수가 자신의 아버지가 소금장수고 어머니는 관의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민은 천민 출신 하지만 뭡니까? 지금은 칼이 힘이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의민이 새로운 왕으로 부상이 되는 거죠. 왕이 있다니까 실질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이건 못 참겠다. 이의민은 글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냥 무식쟁이 도끼 위도를 지나야지 이런 거 몰래요. 그러니까 이때
최충원이 등장을 하죠. 최충원이 등장을 해서 이의민이 쳐죽일 그러면서 이의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도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예전에 정중부가 만들었던 중방을 대신하는 건데 이 교정도감의 짱은 교정별감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위를 난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최충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 그리고 최항, 최의 이렇게 해서 4대까지 거슬러서 정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죠.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는 건 아니고 자연사할 때 이렇게 거슬러서 4대 60여 년 동안 최씨 가문이 정권을 쥐락펴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최씨 무신 정권은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그 이전 시대보다는 조금 안정화는 됐겠죠. 서로 칼질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는 막 서로 죽이고. 자, 지금 보세요. 무신정변이 1170년에서 1270년까지인데요. 약 100년이, 이제 만으로 따지면 101년이겠죠. 근데 100년인데, 100년 동안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 이면, 임유무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긴 하는데 무신 정권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린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최충원, 최우 정도, 정중부, 최충원, 최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가면 지금 보세요. 뭐가 빠져 있냐면 백성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건 뭐야? 부패했죠? 백성들 수탈해요. 자, 무신들이 집권했습니다. 무신들이 글자 알아요? 글자는 알겠죠. 그런데 글자 알아봐요? 정치는 압니까? 몰라요. 그냥 무식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닥친들을 죽여버리면 되고 닥친들을 가져오면 되죠. 백성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신 정권 때 고려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변란들이 있었을 때가 농민 봉기가 있었을 때가 이 무신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봉기 못 살겠다라는 거죠.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칼 휘둘르는 데고 그리고 노비들도요 미쳐서 날뛰어요. 왜? 이의민이 뭐예요? 천민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의민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야, 우리가 노비라고 뭐 이의민도 천민인데 우리도 천민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머리 이런 거 없고 공부 이런 게 없는 사회예요. 그냥 힘이 완전 원시적인 사회지. 그렇죠?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죠? 알아서 잘 살아야 돼요. 이런 암울한 시대가 무신정권 시대예요. 자, 117쪽으로 갑니다. 자, 무신정권의 성립이에요. 1번 1170년, 1270년인데 양과로 1번의 무신정변이에요. 원인 뭐예요? 의종이 실정했지요. 자, 군사지휘권은 문관이 독점을 하고요. 그리고 무신철시하죠. 무신정변, 이해방정중부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중방중심의 권력이 행사되고요. 권력 쟁탈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무신유권자 막 변해요. 뭐 이렇게 막 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중부의 중방 정도. 그리고 이의민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천민이고. 왜냐하면 이 최충원 문제를 낼 때요. 이의민을 거론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의민을 죽였대. 저 사람이 그 무서운 최씨야? 누굽니까? 최충원이에요. 이 최충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도방, 교정도감 꼭 내거든요. 그러니까 최충원. 그리고 최충원은 최씨 무신정권을 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양과로 2번에 최씨 무신 집권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최씨 정권 시대인데요. 최충원 집권 이후에 4대 60여 년 동안 자 기업권 최충원 교정도감 그래서 최고 집정부를 만들죠. 봉사십조라고 사회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왕에게 이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지는 안 지켜요. 엉망진창입니다. 자 최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교정도감을 통해서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정방을 만드는데 이 정방이 하는 일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 원래 왕이 행사해야죠. 그런데 정방을 만들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인사권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또 역대 전 시대의 집권 세력들과는 틀리게 서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서방은 뭐냐면 문신.
문신들을 또 그 합숙을 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데 이 문신은 왜 키우냐면 아무래도 그 명분상에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 자신도 무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의 적대 관계에 있는 무신들을 견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왁 하면 아이 그냥 기가 죽지요. 뭐 명분 따지는데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던 거. 그래서 정방 정도는 기억을 하자. 서방은 모르셔도 됩니다. 정방은 꼭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후 때는요 북방에서요 이 몽골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몽골의 침입이 있었어요. 자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배경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골과의 항쟁이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별초를 만드는데요. 이것도 조금 쉬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권력 기반이 있어요. 최충원은 교정도감, 도방, 정방, 서방, 삼별초가 있죠. 그래서 정방과 또 삼별초. 삼별초는 최우가 만드는 최후의 사병이에요. 여러분들 관군이 뭡니까? 관군 국가의 군대죠. 그러면 사병은 뭐죠? 그러면 사인이 갖고 있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사병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대대급, 연대급 하면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그 병사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인원 정도는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완전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사병끼리 싸우는 거 얼핏 보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병이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삼별초는 사병 집단이었어요. 최후 거예요. 자, 양가라 3번 무신정권의 한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백성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그러다 보니까 무신주권기에 농민봉기, 그 천민봉기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자, 4번 1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배층에 난 서경, 유수, 조이총은 관리인데요. 조이총이 들고 일어나서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라고 하면서 그 원래 왕정을 복구하려고 난을 일으켰었는데 잘 안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양민들의 난인데 망이 망소의 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을걸요. 공주 명학소의 난이죠. 이것도 역시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김삼이 효심의 난. 이것도 운문초전에서 일어난 건데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신정권 때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3번에 천민, 노비들의 난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일으킨 건데요. 이 만적의 난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노비 만적이요. 동네 노비들을 싹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야 우리 주인도 천민 이거 제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이음인이 천민이었다는 거지.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어떤 누구도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름하여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능력만 있으면 어느 때나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신정권까지 한번 봤고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좀 쉬셔야죠. 그렇죠? 힘들잖아. 그렇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